한국에서는 장관 아들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장관 아들. 자, 이렇게 해서 지켜진 게 한국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소한 테헤란로에 반쯤 잘라가지고 뭐 트루먼로로 만들든지, 광화문 광장을 트루먼 광장으로 이름을 붙이든지 해가지고 좀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에 대해서도 좋지만은 고마운 마음으로 가진다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한국 사람을 나는 한마디로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투지도 만만한데 참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 집단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특히 미국 사람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고마움을 모르냐, 저렇게 고마움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라가 잘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딱 계산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것까지 좋은데 또 반역자에 대해서는 분노감이 없어요. 반역자에 대해서 분노감이 없고 고마워하는 사람, 고마워해야 될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이것 같으면 도덕성이 완전히 망가진 나라죠. 김정일한테 지금 요새 언론은 계속 위원장이라고 붙여요. 이승만, 박정희 앞에는 독재자라고 붙여주면서 김정일 뒤에는 위원장이라고 붙여줘요. 그 위원장도 한두 번이지. 보통 한 문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하면 그 뒤에는 김정일이라고 쓰면 될 텐데 조선일보 동아일보까지 포함해가지고 항상 김정일 뒤에 반드시 위원장을 붙입니다. 이 위원장을 떼면은 누가 와가지고 불효 자식이라고 뺨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김정일을 위원장이라고 붙이고 이승만을 독재자로 붙이는 나라가 잘 된다면 이거야말로 기적일 것입니다. 죄값을 받을지 모르겠다. 겉으로야 뭐 한국 경제력, 과학, 기술은 다 인류 국가죠. 다 수준이 인류입니다. 이미 그 부분은 선진국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광복 64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발표한 종합폭력 조사 보면 한국이 13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1등이고 2등이 중국이고. 그런데 거기에 달아놓은 조선일보 기사에 설명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인도, 러시아보다도 뒤처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등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될 텐데 인도, 러시아보다 처졌다. 종합폭력면에서. 그게 원통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좋습니다. 그 얼마나 야망이 센 나라입니까?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4,900만 명의 국민들이 인구가 12억이고 금명간에 중국을 넘어서서 세계 인구 최대국이 되는 인도보다 뒤에 있다고 원통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국토가 넓은 러시아보다도 종합국력이 뒤처진다고 원통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한국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의 야망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것은 좋고 그것은 계속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죠. 그러나 그만큼 애국심이 있느냐, 법을 잘 지키느냐, 예의가 있느냐, 국가기관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할 수가 없습니다. 답할 수가. 우리가 국가기관이 있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는 나라입니까?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예절이 있는 분들이냐? 동방예의지국이냐, 동방우레지국이냐?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한국의 발전은 물리적 발전에는 이제 한계가 왔다. 이것을 정신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할 때 과연 세 가지 과제를 완성할 수 있느냐? 법치광림, 자유통일, 인류국가 건설 쪽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저는 회의가 요새 굉장히 드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글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기사라는 형식의 글은 지금까지 제가 제일 많이 썼을 거예요. 하루에도 한 3건, 4건 제 사이트에서 올립니다. 원고지 한 하루에 50장 이상 씁니다. 근데 그렇게 쓸 게 많아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왜 이렇게 글을 많이 썼느냐 가봐보니까 전부 다 화가 나서 씁니다.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쓰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 화가 나느냐.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 생각이 달라야죠. 사실이 아닌 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글을 써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기자생활 한 40년 하면서 39년째거든. 한국 현대사를 주로 취재를 했습니다. 사회로 기자로 출발해가지고 큰 사건을 많이 취재를 했어요. 뭐 12.6 사건, 12.12 광주 사태, 칼기 폭파 사건 등등 이런 걸 취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현대사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요새 글 쓰는 사람마다 자꾸 엉터리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토를 다룹니다. 토를 다루게. 김대중 국장기간 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 유족 측에서 일기장을 공개를 했어요. 일기장을. 그게 내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기를 홍보용으로 공개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또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은 독재하고 있다. 노무현을 자살로 몰고 간 것은 사실은 검찰이었다고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뭐 그건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그보다도 자신이 치료를 받았는데 박정희 정권 때 추록 사업으로 위장한 암살 음모에 걸려가지고 다쳤던 몸을 치료받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건 제가 딱 밑줄을 쳤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 김대중 씨가 추록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 추록사고에 의한 암살 음모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은 이미 밝혀졌는데도 어떻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기를 남겨놓느냐 해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971년 목포에서 광주로 가는 김대중 씨가 탄 승용차를 어떤 추럭이 와서 들이받아버렸다. 그래서 다쳤다. 그 추럭은 암살단이 보낸 것이다. 그것은 박정희 정권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운전사는 의문의 죽음을 했다.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나와가지고 형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의문의 죽음을 했다. 검사는 수사를 하다가 중간에 갈려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운전사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요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이 운전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난생 처음 들었습니다. 왜 그 사건이 지금 세상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고는 빗길에 미끄러진 단순 사고입니다. 단순 사고. 수사검사는 누구였느냐 하면 나중에 전남지사가 된 허경관이라는 사람이 수사를 했는데 아무런 압력 받지 않고 수사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 가서도 이 사건이 언급이 됐습니다. 노벨 평화상 받는 사람이 무고한 한 운전사를 살인범으로 만들고 박정희를 살인교사범으로 만드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서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사의 진실을 많이 하는 저 입장에서 보면 세상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동떨어지고 해가지고 화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제가 쓰는 글의 대부분은 미국이나 일본 같으면 쓸 필요 없는 글입니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저 같은 기자들이 생활하기가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 거짓말이 많은 데서 진실을 아는 기자들이 할 일이 많아요. 정상적인 사회에서 할 필요 없는 일을 지금 저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허무하다는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인류국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갈 조건이 다 있어요. 제가 인류국가가 된 나라의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